자, 확률 첫 번째 얘기입니다. 단어 설명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나 용어들이 별로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풀기가 좀 쉽습니다.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크게 구분해야 되는 건 시행과 사건이다. 시행은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 시행입니다. 그쵸? 공을 꺼내는 거 시행이에요. 시행을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전부 다 이 시행을 통해서 발견된 사건이라는 결과가 있어야지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을 통해서 벌어진 결과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건이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졌다? 시행이에요. 그런데 3이 나왔다는 사건이에요. 공을 꺼내는데 빨간 공을 꺼내야 돼. 그건 사건이야. 근데 공을 꺼내는 행위 자체는 시행인 거죠. 됐죠? 이 사건, 그 결과에서 첫 번째입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표본 공간이라고 그런다.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6가지. 동전을 던지는 사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사건으로서 2가지. 앞, 뒤. 그러니까 모든 집합. 중요한 건 뭐다? 선생님 이거라 그랬지. 모든 경우에서와 확률은 집합의 연산으로 가능하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 그렇지. 주사위를 던졌어. 6개의 사건이 나왔어. 6개의 사건이 나왔는데 이 중 3의 배수라는 사건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것의 부분 집합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다.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이고. 근원 사건이라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뒤에 저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나 용어, 좀 헷갈릴 만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독립과 종속이라는 단어예요. 네, 여기서 먼저 좀 기억해 주세요. 배반 사건이라는 것과 독립 종속은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수학적 관계가 없어요. 약간 막 아리까리해, 두 개가. 그러니까 전혀 관계를 갖지 마세요.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야. 쟤는 흑인, 뭐 얘는 외계인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예 관련성 없으니까 두 개를 연관 짓지 마세요. 이거 연관 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배반입니다. 배반? 우리가 국어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 조금씩 다르죠. 배반? 그치. 너 싫어, 이씨. 혹은 뒤통수 때리거나. 이런 걸 다 국어에서는 배반이라고 그러는데 수학에서의 배반은 서로 공통 부분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주사위를 던져요. 그 시행을 통해서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 A라는 게 있어요. 얘는 홀수야. 사건 B라는 애가 있어. 얘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두 사건은 교집합이 없어요. 이 사건과 이 사건,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이때 서로가 서로의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A가 홀수라서 1, 3, 5가 나왔어. 근데 C라는 사건이 있네? C라는 사건은 6이야. 6만 나오는 근원 사건이었어. A랑 C는 배반 사건 관계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서로 교집합이 없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단순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관계를 배반이라 그래. 배반. 그러니까 서로가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의 관계는 서로가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배반. 너무 쉽죠? 그렇죠?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서로 교집합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 사건은 너무 쉬워. 모든 경우의 수와 확률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 사건은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건 A가 아닌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호도 우리가 집합 기호로 써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다면 그렇지. A의 여 사건은 2, 4, 6이 되면서 됐죠? 됐어? 이게 아닌 경우의 수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여 사건, 남을 여자를 써서 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쉽다. 얘와 얘는 서로 배반 관계죠. 그쵸? 서로가 교집합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의 여 사건은 당연히 배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얘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사실은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하는 거니까.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 합사건과 교사건이죠. A가 일어나도 돼. B가 일어나도 돼. 그런 사건은 A와 B의 합집합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는이라고 많이 하죠. 논리회로에서는 뭐 오알이라고 많이 하는데 A가 일어나야 돼. 근데 동시에 차례로 연속으로, 이건 수학에서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차례로 연속으로,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왜 똑같은 말이냐? 자, 동전 두 개를 던져. 이 동전도 앞이 나와야 되고 이 동전도 앞이 나와야 돼. 그 경우는 몇 개일까? 앞 하나밖에 없죠. 그죠? 됐어요. 4분의 1의 확률이야. 그런데 두 개 동시에 던지나. A 동전 던지고 B 동전 던지나. B 동전 던지고 A 동전 던지나. 경우의 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 확률과 통계에서 동시에 차례로 연속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둘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합사건과 교사건 더해야 되느냐 곱해야 되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제 한번 보죠. 예제가 엄청 길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임의의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건 시행이야. 그 시행을 통해서 나오는 게 표본공간 S, 당연한 거고. 적혀있는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자, 그럼 A의 집합을 다 써봅시다. 3, 6이 되시겠죠. 1부터 7까지밖에 없는 표본공간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그냥 3, 6이에요.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하자. 1은 아니죠. 2, 3, 5, 7이 되시겠네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 포함이 안 되는 일사가 있어. 일사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전체 집합은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표본공간 S라고 해요. 자, A 사건은 3, 6, B 사건은 2, 3, 5, 7, 일사는 밖에. 이렇게 되신 거죠, 지금. 1부터 7까지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사건 A와 X는 서로 배반. 자,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공은 X야. 이 조건들을 따르는 X집합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건은 우리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원소를 찾아줘야 돼. A와 X는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A의 원소였던 3, 6을 X는 갖고 있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가능한 X의 경우의 수를 제가 따져볼게요. 3, 6 제외하면 1, 2, 4, 5, 7 됐죠? 1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됐죠? 몇 가지일까요? 2의 5승까지는 32가지. 물론 여기서 공집합은 빼야 되니까 31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A가 원소 3, 6을 갖고 있기 때문에 A와 배반 사건만 되는 경우를 골라보자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두 가지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아, 됐다. 그거까지는 아니고. 근데 거기서 공집합은 빼야 되니까 31가지의 x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켜야 돼요. b의 여집합과 x는 배반이 아니래. 와, 말 막 꼬아놨죠.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b의 여집합이 누군데?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b의 여집합은 1, 2, 3, 4, 5, 6. 1, 4, 6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되겠죠. x가 1만 갖고 있어. 그래도 b의 여집합과 교집합이 있으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야. 4, 6 다 안 갖고 있어도 돼. 1, 4 갖고 있어도 돼. 1, 4, 6 다 갖고 있어도 돼. 됐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 볼게요. 1, 2, 4, 5, 7을 갖고 있어도 되고 1, 4, 6을 갖고 있어도 돼. 됐죠?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6은 문제가 크죠. A와 배반이라 그래서 6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긴 6이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나왔으니까 6은 안 돼요. 6은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지? 근데 1, 4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1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고 4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고 1, 4 다 갖고 있어도 되는데 갖고는 있어야 돼. 왜? B의 여집합과 X는 배반이 아니라 그래서 갖고는 있어야 돼. 하나라도. 그럼 X는 1, 4 둘 중에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괜찮아. 이제 2, 5, 7은 같든 말든 똥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X가 뭐래요?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2개여야 된대. 2개여야 된대.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이 언제 제일 커집니까? 그런 X는 원소 2개라 그랬으니까 2개 들어갈 텐데 이 합이 제일 커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자, 1, 4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하나 이상은. 1, 4 2개 들어가도 돼. 1만 들어가도 돼. 4만 들어가도 돼. 1, 4 2개 들어가도 돼. 1, 4 2개가 들어가면 끝났어요. X 원소가 2개라 그랬으니까. 이건 원소의 합이 언제예요? 5일 때입니다. 자, 1만 일단 들어갔어요. 1만 들어갔어. 근데 원소가 2개라며.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2, 5, 7밖에 없어요. 2, 5, 7밖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1,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1, 7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4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B의 여집합과 배반이 아니게 됐고 4가 들어갔어. 근데 1, 4 들어간 건 아니니까 2, 5, 7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 2, 5, 7. 됐죠? 자, X가 이제 이 조건 다 만족시키는 건 이런 조건들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가지수를 세워달라고 하면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고. 원소의 합이 제일 클 때는 언제일까요? 이때죠. 원소가 제일 커야지 그 합이 크지. 이게 답이 얼마예요? 저도 문제를 못 봐가지고. 네, 11? 네, 11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니까 게임 규칙 같은 거예요. 성질만 가지고 게임 규칙이니까 뭐 여기 수학에 연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했던 겁니다. 중학교 시절에서 벗어나서 고등학교 방식으로 확률을 구해라. 너무 쉽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쵸? 자, possibility A가 무슨 뜻이라고요? PA가 A의 가능성. A라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A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구하는 방법이 뭐다? 전체 표본과 이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의 개수분에 이 A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그 비율이 바로 뭐다? 가능성,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B사건의 확률은요,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B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A 합집합 B라는 사건의 그 사건의 확률은요,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요, A와 B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합집합은 합집합인, 여기 뭐 거꾸로 썼어. 합집합은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교집합인 거예요. 됐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로 나누라?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눠버려라.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 시험은 절대 안 나오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이건 전부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여러분 동전 던져. 시윤이가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일 겁니다. 앞뒤 두 개 중에 앞 하나. 그렇죠? 뒤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이건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통계적으로 확률을 짤 수도 있습니다. 시윤이가 그래서 야, 이 떼끼들 진짜로 이게 2분의 1이 나오나 내가 해봐야 되겠어 하면서 10번을 던져봤어. 정말 앞이 5번 나오고 뒤가 5번 나와서 2분의 1의 확률이 나올까요? 아닐 수 있겠죠. 자, 타짜 같은 예건이는 힘을 정확하게 조절해서 앞만 한 8번쯤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거야. 10번 중에. 그렇잖아. 이건 통계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근원적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거지. 문제를 풀면 오지선다 객관식 중에서 하나가 20%의 확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시행 횟수를, 잘 들어, 시행 횟수를 10번이 아니야. 시은이가 빡쳐서 100번을 해봤어. 1000번을 해봤어. 10,000번을 해봤어. 억번을 해봤어. 그러면 굉장히 달랐던, 수학적 확률과 굉장히 달랐던 이 통계적 확률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을까? 수학적 확률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학적 확률은 그냥 논리상의 확률입니다. 이론상의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기에 실험적 확률이야. 해본 거야, 진짜. 둘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점점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가기 시작하겠죠. 아무리 타짜 같은 김예권이가 동전 던지기 연습을 해도 한 5만 번쯤 던지면 진짜 2분의 1의 확률을 거의 근접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 자, 1, 2, 3, 4, 5, 6 중에서 중요한 표현 나왔다. 선생님 얘기했죠. 이 확률과 조건부 확률이란 3, 4단원은 웬만하면 1, 2단원에 나온 개념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짜는 게 기본 원리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까지 해야 돼요. 나열해야 되니까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고요. 나왔던 놈이 다시 나와도 된다 하니까 중복이고요. 횟수 제한 없어요. 중복 순열입니다. 됐죠? 일단 기본 원리는 중복 순열이에요.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4자리의 자연수 중 하나의 수를 택할 때 10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보다 클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인 표본 공간부터 구해볼게요. 그 표본 공간을 어떻게 구한다? 중복 순열로 구한다. 됐죠? 서로 다른 몇 개? 6개를 가지고 몇 번? 4번 선택해서 나열한다. 중복 순열이요. 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6의 4승입니다. 됐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 A를 봅시다. 10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보다 클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런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럼 4자리를 뽑았어. 1111인데 10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돼. 같아도 안 돼. 그럼 당연히 여기 둘은 서로 다른 숫자 2개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크고 얘가 작도록 순서가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잘 들어. 같은 수 2개가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다른 수가 나와야 돼. 왜? 100이 커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2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뽑든 무조건 100이 큰 게 들어가야 돼. 1이 작은 게 들어가야 돼. 나열할 필요가 없다. 다른 수를 뽑아야 된다. 중복 안 돼. 뽑으면 자동으로 큰 숫자가 100에 박히고 작은 숫자가 1에 박혀. 나열할 필요가 없다. 중복 안 돼. 나열하면 안 돼. 누구야? 조합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괜찮아요? 네. 서로 다른 6개의 숫자 중에 일단 2개를 뽑기만 하면 2, 5 뽑았어.
그러면 이게 O, 2도 자동으로 배치되는 한 가지만 뜻하는 거야. 됐죠? 근데 선생님 1000이랑 10에도 숫자 2개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넣죠. 어떻게 넣어요? 서로 다른 6개 중에 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또 들어가도 돼. 상관없어. 2번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은 해줘야죠. 뭐 뭔지는 모르니까. 됐죠?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은 6의 4승분의 6C가 누구죠? 15죠. 15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일단 약분부터 걸어놓고 6은 2도 2개, 3도 2개란 뜻이고 15는 3 하나, 5 하나란 뜻이니까 3 하나씩 죽여줍시다. 4, 3, 12분의 5. 웬만하면 있으면 정답일 확률이 높죠. 답이 맞나요 이게? 네. 이거 중요해요. 그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앞단원을 자꾸 생각해야 돼. 중복 되냐 안 되냐? 나열해야 되냐 안 되냐? 됐죠?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합이나 순열이라는 얘기고, 나열을 해야 되면 순열이고, 나열을 안 하고 뽑기 안 하면 조합이야. 그쵸? 그러니까 네 갈래만 딱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됐죠? 여기까지네요. 이 3단원이. 그래서 3단원을 좀 하면, 여기 설명 잠깐만 하고 오늘 빨리 끝내드릴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 표본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그 누군지 모를 그 사건 A의 확률은, 됐죠? 0과 1 사이죠. 왜? 그 사건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누구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체 시행의 결과로 나온 표본공간의 개수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1보다 작고. 근데 그 사건이 너무 허무맹랑한 사건일 수도 있죠. 동전을 던졌는데 옆면이 나올 경우는 0이죠. 뭐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당연히 100%.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떨어질 확률은 100%죠. 뭐. 그쵸? 동전을 던졌는데 현지가 떨어질 확률은 빵이죠. 뭐. 그쵸? 뭐 그런 건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측. 확률의 덧셈 정도. 아까 선생님이 합사건, 교사건 얘기했어요. 그렇죠? 합사건이 뭐라고요? 이 사건만 일어나도 되고 이 사건이 일어나도 돼. 그럼 합친 게 경우의 수야. 그 왜 합사건이라고 부를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때문이죠. A와 B의 합집합의 뭐는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건 좋으나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번 들어가니까 한 번은 빼주자가 중학교 1학년 집합 파트예요. 수학하에. 이거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그렇죠? 이 식의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눠도 등호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뭘 나눠줬다? NS를 모든 항에 다 나눠준 겁니다. 이놈이 누구죠? 그쵸? A와 B의 합사건의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게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 교사건의 확률을 뺀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그런 얘기했죠? 집합의 연산과 경우의 수 확률의 연산은 동일하다라는 게 이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확률도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에 교사건 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줘야 돼요. 2번 들어가니까. 그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무슨 사건? A와 B가 서로가 서로의 배반인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 관계면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며. 그럼 무조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야? 0이죠. 이게 분자가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빼줄 게 아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덧셈 정리라는 건 이 A와 B 사건의 관계가 배반이 아닌 정상 케이스면 이렇게 가는 거고,
배반인 케이스면은 뺄 게 없어서 각각 더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아주 정상적으로 교집합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에 합해서 교사건 한번 빼줘야 되는 거고, 배반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두 사건은 교집합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확률 더하기만 하면 끝난다.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이 나오고 나서 이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들로서 가장 많이 값어치 있게 나오시는 건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인지 아닌지 구분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례를 보고 확인하시면 안 돼요. 주사위를 던졌어. 홀수 나온 사건, 짝수 나온 사건, 배반이지. 그건 사례를 보고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선 그 사례를 안 보여줘요. 사례를 안 보여주고 대뜸 던져버려요. 네가 이 덧셈 정리를 가지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거야. 판별식처럼요. 판별식처럼 두 사건을 더해봤어. 확률을. 그랬더니까 합사건의 확률 바로 나와버리네. 그럼 A와 B가 뭐였다는 얘기야? 배반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했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 더했어. 근데 합사건의 확률이랑 틀려.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배반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판별식처럼 덧셈 정리를 활용해서 배반인지 아닌지 구별시키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내용이 너무 길어.